오늘 8월 29일 월요일 저녁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일단은 주식들을 다 선정을 해놨습니다. 선정을 해놨는데 오늘 주식들이 장이 그래서 그런지 상당히 좀 불안정한 주식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제가 특징주로 꼽아줬던 게 성일 하이텍입니다. 성일 하이텍. 성일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뭐 거래량이 적은데 오늘 조금 유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게 오늘 프로그램 매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프로그램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도 많이 들어갔고요. 프로그램 입장에서도 보면은 상당히 많이 들어왔다. 그리고 신규 상장 주라 가지고 이번에 조금 지수가 별로 안 좋은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좋은 선방을 보여줬다. 거래량도 8월 24일 여기 거래량 터진 다음에 윗골이 만들면서 저항을 한 번씩 보여줬는데 실질적인 매도 거래량이 터지면서 나온 저항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장에 개파락을 했는데 여기 다시 메꿔준 거 확인하실 수 있겠죠. 차트적인 부분에서 일단 먼저 설명을 짧게 한번 봤고요. 일단은 이슈 측면으로 넘어가서 확인을 해 본다면은 오버행 물량 대거 풀려 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월 29일부터 보이에서 물량이 풀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익 실현 매물 출회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주식은 귀금속 리사이클 산업으로 폐배터리 리사이클 시장 진출했다. 배터리 셀 단계부터 리사이클 재활용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뭐 그런 성장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시가총액이 어제 기준으로 1조 3,300억, 오늘 기준으로 1조 3,800억 정도 달성을 했습니다. 일단은 근데 신규 상장주라 가지고 묶여있는 물량, 그리고 아까 오버행 물량이 한 17% 정도, 전체 주식수의 6%, 유통 가능 대비 17% 정도의 물량이 풀린다. 근데 물량 풀린 거 8월 29일, 오늘 대비해서도 상당히 조금 반등이 잘 출현해줬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런 매수 움직임이 발생하면서 추가적인 매수 거래량이 동반하면서 발생한 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의가 필요하겠으나 일단은 다시 한번 매수 장악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본 부채 측면에서는 뭐 자본 51%, 부채 48%로 그냥 뭐 무난하게 달려 있습니다. 8월 4일날 이거 특정 수요 상황 보고서 떠 있는데 30주, 장내 매수 30주를 했다고 했네요. 공시로. 일단 그렇습니다.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재무 측면에서는 일단 그냥 그 오버행 물량 출현 그런 부담이 있다. 그냥 전체 주식 수의 근데 6%라 가지고 아까 1조 3,300억이었죠. 그러면은 6%, 10%만 해도 1,300억. 지금 유통 물량 거의 한 1,000억도 안 되는 그런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거 물량 출현한다고 지금 뭐 그렇게 부담스러운 가격이라고 볼 수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기존 최저가가 81,000원이고 여기에서 일단은 현재 12만원까지 올라갔는데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도 저가 대비해서 30%, 35% 정도 상승한 거 확인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부담스러운 위치에 있는 거는 아닌 것 같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무 발표 나온 게 없어가지고 조금 더 뜯어봐야 될 것 같은데 레포트가 나와 있네요. 레포트에서 보시면은 뭐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 최고 강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미국 산업 대비 저평가 산업이다. 그리고 뭐 공장 운영하고 있다. 주요 고객사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케미칼, CNGR 이 중국 기업 이렇게 차지하고 있고 매출 비중 코발트, 니켈, 리튬 순서대로 차지하고 있고요. 연평균 53% 성장 예상을 하고 있다. 그리고 23년 10월 내년 지금 1년 남았는데 10,000톤짜리 3공장 가동 예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가동되고 있는 거는 1, 2공장 합해서 4,300톤. 이 3공장 1년 내에 완공되면은 3배 정도 매출 성장이 가능하다. 그냥 단순 숫자 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2030년까지는 3.4만 톤까지 증가를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2배 정도. 추가 2배. 성장률 자체는 뭐 글로벌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성일 하이텍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차트 입장에서 다시 돌아와서 해석을 해본다면은 여기에서 24일날 거래량 동반이 되었는데 거래량 동반하면서 상승했다가 단기적으로 매물대 여기에서 한 번, 두 번 상승하면서 만들어줬고요. 이번에 갭 하락하면서 시장 따라서 하락을 했는데 다시 한번 메꿔주면서 장 마감 직전에 상승을 했다. 근데 조금 불안한 거는 시간 외에서 마이너스 1%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상승 움직임 보여준다면 긍정적이겠으나 일단은 시간 외에서 하락을 보여줬기 때문에
내일 추가적인 지지 움직임 발생을 하는지 확인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죠. 분봉 차트에서 차트를 한번 그려보면은 시간에서 1%, 현재 11만 8,400원 여기입니다. 아직 깊진 않은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마이너스 3% 정도 하락한 다음에 지지하는 움직임, 여기에서 단기적인 추세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으니까 이렇게 한번 그어주시고, 여기 지지 받는다면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지 확인하는 게 제일 무난하지 않을까, 그렇게 고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일 하이텍 단기적으로 특징주 꼽아봤고요. 이번에는 주시 종목 차례입니다. 주시 종목 같은 경우에는 두 종목 꼽아봤는데 첫 번째 종목으로 조광 ILI 꼽아봤습니다. 조광 ILI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긴 있었는데 6월 20일 날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1주당 신주 5주 무상증자, 이때 이야기를 한번 했었고, 이때 이후로 다시 한번 권리락하면서 크게 한번 상승을 했었다. 근데 무상증자 끝난 다음에 다 내려오고 나서 이제 무슨 뭐 추가적인 그런 게 있나 생각할 수는 있겠는데, 차트를 한번 확대해서 보면은 무상증자 전에 가격을 일단은 회복을 해줬습니다. 무상증자 가격 회복해줬고, 여기 이후에 8월 17일 날 거래량 동반해줬고, 8월 24일 날 두 번째 거래량 동반하면서 상승을 해줬죠. 근데 여기 캔들에서 음봉이 눌리는 캔들 나오면서 조금 부담이 있었는데, 오늘 플러스 5%로 일단은 상승 마감하면서 기관하고 외국인 매수 수량 들어온 거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200만 주가량 매수세 포함하면서 매수 발산을 한번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일단 8월 17일 날 매도 거래량이 190만 주에서 180만 주까지 마이너스가 출현했기 때문에 내일 움직임까지 일단 확인을 하고 나서야 조금 원활하게 매매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분봉 차트로 한번 살펴보면은 분봉 입장에서는 거래량 터지면서 유지를 시켜줬는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상승 이렇게 한번 보여줬다가 오늘 개파락을 한번 했죠. 근데 개파락하면서 다시 한번 매물대 복구시켜주는 모습 이렇게 한번 보여줬고요. 그래서 여기 매물대를 올려가 줬다. 근데 기존에 횡보하던 매물대 여기 2210 정도 자리에서 한번 상승 조정받았다가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 시도해주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조금 상승 움직임이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여기 거래량 동반해줬던 매수 거래량이 여기에서 매도 거래량 어느 정도 출혈을 하긴 했었는데 추가적인 매수 움직임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었기 때문에 내일 어느 정도 매수 거래량 여력이 남아있다, 이렇게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늘 움직여줬던 매물대인 2160 정도에서 추가적으로 지지받는다면은 피보리 2차 저항선 2340까지 짧게 한번 열어둘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봉에서 해석한다면은 조금 길게 열어볼 수 있는 게 볼린저 밴드 상단 2420 정도 열어둘 수 있겠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7월 28일 추가적인 음봉 거래량 보여줬었던 2670 정도까지 현재가 대비 플러스 20% 정도까지 상승 여력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적인 부분에서 먼저 설명을 드렸고요. 이슈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보안 같은 경우에는 2분기 매출액 전년 동기 대비 증가를 했다. 영업이익도 뭐 증가를 하면서 기대감을 부풀렸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이슈가 되었었던 한수원이 3조 원 가량의 그런 건설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그런 2차적인 하부 기업들의 그런 수혜가 예상된다, 그런 식으로 기사가 나와 있죠. 짧게 한번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시가총액 전일 기준으로 2천억 정도고 오늘 기준으로 2125억 달성을 했습니다. 상당히 작은 주식이다. 그리고 자본도 현재 77% 구성되어 있고 부채 22% 양호하죠. 그리고 매출 부분도 밸브, 기타 제품 매출 이렇게 잡혀 있고요. 물론 이번에 올라간 게 그 원자력 이슈 때문이고, 저번에 6월 20일 날 설명드렸을 때는 수소 충전소용 관련해서 매출, 그 수소 경제 기대감이 잡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무 측면에서는 뭐 그렇게 딱히 볼 이유는 없을 것 같고, 레포트가 7월 19일 날 하나 나와 있네요. 살펴보면 원자력 발전소 건설 등에 따라 성장 모멘텀과 실적을 기대가 된다. 1분기 기준 78% 안전 밸브 차지하고 있다. 시장 내 경쟁사 10개사에 불과한 과점 형태다. 근데 기술 자체는 좋다. ASME 인증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조광이 유일하다. 그래서 대형고객사 독점 공급을 한다, 라고 나와 있고요. 21년 1분기에 라인게임즈 투자해서 3년 내 대규모 현금 유입이 예상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입장에서 라인게임즈의 그런 현금 기대감 자체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순수하게 그 원자력 관련 모멘텀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광까지 첫 번째 주시 종목 설명을 했고요. 두 번째 주시 종목 YM텍 분석을 해봤습니다. YM텍 같은 경우에도 얘도 막 그렇게까지 오래된 그런 종목은 아니죠. 21년 9월에 상장한 이후에 쭉 하락하면서 조정을 받았는데 여기 저가 구간에서 한번 무상증자가 이루어졌었고요. 무상증자 이후 현재 매물대가 무상증자 이후 가격대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차트 입장에서 먼저 해석을 하고 넘어가면은 여기에서 보여줬었던 4월 26일 벌레락 발생했었던 그런 거래량 8월 24일 날 한 번 더 돌파를 해줬고요. 꼬리 만들면서 무너질 줄 알았으나 오늘 마찬가지로 갭 하락한 다음에 매수 거래량 동반하면서 7.63% 상승을 해줬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관 순매수량 발생을 했고 개인은 순매도 발생을 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상승을 하면서 올라가 줬는데 문제는 한 번, 두 번, 세 번 매수 거래량 동반하면서 상승해 줬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는 뭐 급격하게 따라갈 만한 그런 차트는 아니다. 단지 어느 정도 조정을 받는다면은 중간가 현재 자리에서 피봇 기준선 19,350 정도 내려오면은 어느 정도 매수 그런 거를 고려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분봉에서 살펴보시더라도 피봇 기준선 19,350 기준으로 크게 움직인 거 확인하실 수 있겠죠. 8월 24일 날 거래량 동반되었던 여기 음봉 강하게 꽂혔는데 여기에서 매수 다시 한번 올려주면서 횡보 하락. 그리고 오늘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는데 매수 거래량 한번 동반을 하면서 다시 한번 상승하는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일봉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래량이 막 그렇게까지 탄탄하게 올라간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정 받는다면은 그때 다시 한번 매수 고려를 하는 방향으로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5% 정도 하락을 한다면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그런 자리에 도달했다.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갭 구간 제외하고 이렇게 추세선 하나 그어주고요. 갭 구간 추세선도 하나 그어주시고 갭 구간 추세선에서는 일단 각도가 조금 쪼그라들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조금 부담을 느낄 수는 있겠으나 조금 더 차트 확대해서 설명을 하면은 첫 번째 매물대 구간 조정을 받았다가 여기 돌파를 해줬죠. 돌파해줬는데 여기에서도 조정받았던 여기 매물대 여기 있었는데 갭에서 테스트를 해줬고 갭 구간 테스트하면서 오늘 올려줬기 때문에 단기적인 그런 조정 기간은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마이너스 5% 정도 하락한다면은 조금 유입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차트적으로 요약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 입장에서 설명을 했고 뉴스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YM텍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관련해서 그런 테마가 잡혀 있는데 YM텍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저장 장치, 전기차 충전기, 태양광 인버터 이런 EV 릴레이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그리고 수소 연료 전기차용 이것도 만들고 있다. 이걸 국산화를 했다. 그래서 EV 릴레이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구성되고 있다. 21개국 350개 고객사 확보하고 있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재무 측면에서 한번 보면 시가총액 전일 기준 2,089억이고 오늘 기준으로 2,240억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요. 22년 6월 업데이트 됐죠.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고 재무 측면에서 뭐 무난하다.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그리고 24일 날 이후로 계속해서 기관 매수세 들어온 거 확인하실 수 있겠다. 자본 91% 상당히 탄탄한 자본력 가지고 있습니다. 이브릴레이 매출 비중 96% 차지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공매도 막 그렇게 강하게 출현한 건 아니다. 6월 8일 이때인데 이때 이후로 막 그렇게까지 공매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고요. 상승 압력 그렇게 하방 압력 그렇게 강한 모습은 아닙니다. 공시 뭐 반기 보고서 여기 떠 있는데 짧게 한번 보고 넘어가면은 매출 상황 수출이 더 많이 잡혀 있네요. 내수 기준으로 1,000원단인데 63억 내수 매출 63억 잡혀 있고요. 수출 매출로 135억이 잡혀 있습니다. 거의 한 2배가량의 그런 수출 비중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환율로 작용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좀 플러스 요소도 작용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DC 릴레이에서는 수출이 거의 뭐 차지하지 않고 있고 내수에서 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현금 측면에서 포괄손익 한번 보면은 영업활동 흐름 반기 대비해서 조금 줄어들었네요. 조금 줄어들면서 순이익은 일단 증가를 많이 해줬는데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 변동이 조금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저번 21년 반기에서는 6억 정도 발생을 했는데 이번 분기에서는 50억 정도 부채로 잡혀 있고요. 투자활동 현금 흐름 작년에는 조금 투자를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양수로 돌아갔습니다.
현금 유입액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50억 정도 잡혀있다가 이번엔 34억 잡혀있고, 단기 금융상품이 감소하면서, 그러니까 주식 같은 거 처분하면서 33억 정도 늘어난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기계장치, 시설장치 취득하면서 꾸준하게 일단은 투자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출액 21억 정도 배당금으로 나가줬다. 배당금, 동일 금액 배당도 이루어지고 있고, 상당히 무난합니다. 그냥 재무 측면에서도 그렇게까지 걱정할 건 없을 것 같고, 현재 입장에서 재무, 그러니까 전기차 측면에서의 재무가 탄탄하다는 거는 앞으로 미래적으로 투자할 여력이 조금 더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신규 상장주고, 거래량도 막 그 기존 상장 구간 대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수준의 거래량 동반하면서 상승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 그 장기 측면에서는 저가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YM텍 이번에 분봉상으로는 상당히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에 위치는 하고 있으나, 단기적으로 마이너스 5% 정도 구간에서 지지받는 거 확인하신 다음에 모아간다면은 좀 좋은 성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일단은 출시 종목 2개, 조광, ILI하고 YM텍 설명이었고요. 특징주는 성일 하이텍이었습니다. 오늘 8월 29일 저녁 방송 이걸로 마무리를 하겠고, 다음에도 더 좋은 종목으로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할게요. 오늘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